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란이 공격한 지 이틀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당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에 이틀에 걸쳐서 이란이 공격을 한 건데요. 네. 작전명이 진실의 방이 아니고 진실의 약속. 참 뭐 마음 먹고 하겠다, 약속된 작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혹자들은 대련 약속 대련이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확인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때 이제 투입된 무기 체계가 제가 샤헤드 136이라고 장거리 자폭 드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기다 제트 엔진을 다른 게 샤헤드 238이에요. 예. 이게 이제 185대 정도가 출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몇십 대 단위로 해서 대파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순항미사일은 36발, 그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은 110발 정도가 이어서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운용했냐면 우선 제파식으로 샤헤드 가오리형 이제 군집 형태의 어떤 장거리 드론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게 물량 공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걸 대공방어를 잘 할 수 없도록 해서 떼거지로 보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파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군의 대공방어 시스템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출시키고, 두 번째는 그것을 타격하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주요 지점까지 진입을 하고, 그 이어서 이 상황과 동시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속도를 맞춰서 보낸 거죠.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상에서도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헤즈볼라가 이제 레바논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자지구안에는 하마스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준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외신을 보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사이버전도 같이 감행을 했다.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뭐 전쟁이 국지전이 많았습니다마는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좀 맹렬한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 우리 이란 공격 대부분 막아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약속 대련이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99%를 막아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저는 그거예요. 아이언맨 2 보면 거기에 이제 이반 만코라고 미키 루크가 연기하는 악역 빌런이 하나 나와요. 네. 나와서 아이언맨에 필적하는 아크 리액터를 장착한 위 플래시 슈트를 입고 나와서 아이언맨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언맨이 이겼어요. 아이언맨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이겼기 때문이야. 너는 졌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반 만코 이 빌런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만약에 신에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상어들이 몰려들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 앉아서 네가 소모되는 것을 보면 돼.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이게 상황이 굉장히 들어맞아요. 이 아이언돔으로 물리적 공격을 몇 % 막아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화에서 이반 만코가 말했던 것처럼 이슬람의 각종 무력 집단이 지금 이스라엘 본토가 이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걸 봤잖아요. 네. 이제 몰려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테헤란 타임즈라는 현지 매체를 보면 깔끔한 승리를 했다고 자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공격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깔끔하다. 99%가 격추당했지만 뭐라 그러냐면, 봐라, 첫 번째, 미사일과 드론들은 이스라엘 도달하기 전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상공을 지나갔다.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떨어진 1%의 성공이 어디를 갔나 봐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그리고 네바팀 공군 기지에 떨어졌다. 이게 뭐냐면 정확히 다마스쿠스 영사관에 F-35 날렸던 그 비행장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민간 시설 하나도 안 건드렸고 UN 국제법 하나도 위반 안 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민간 피해 없이 보복했다. 마지막으로 드론과 추진체가 전부 이란 국내 생산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 생선 회를 뜰 때 있잖아요. 그걸 진짜 우리가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도려냈다라는 말로 저는 들려요. 그렇죠. 예. 필요한 곳만 아주 우리가 기술적으로 했다 우리는. 그렇죠. 예. 이란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균형이 안 맞아요. 정치인 간츠, 이 사람이 이제 총참모장 출신의 국방장관 출신이니까 이스라엘의 국방을 대표하는 목소리예요. 우리 참는 거다. 정확한 방식과 적절한 때에 the price,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참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가안보의 지렛대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우파 정치인이 공허한 서구적 슬로건을 남발하지 마라. 중동에서 억제를 달성하려면 both must go nuts. 좀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란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정치권의 목소리,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분열시켰거든요. 분열시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공격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동안 이란은 다른 세력을 내세우는 뭐 그림자 형태의 전쟁을 치렀었는데 이번에 직접 나섰어요. 이게 이제 그 전 지구적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가자 지구에서도 지금 이제 뭐 약하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해 입구에서도 후티 반군들이 준동을 하고 있고 그냥 보이진 않지만은 대만을 두고 또 여기에서 첨예하게 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이제 남북 그다음에 이걸 지원하는 이제 미국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세력이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외신에서 일부 나오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좀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지금 현재 3연 초과의 어떤 현 정부가 처해져 있거든요. 전력이 분산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제 미국이 좀 힘든 상황이고 전력을 추가적으로 더 분산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동의 맹주이다는 것을 한번 입지를 한번 세우는 네. 방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가장 웃을 사람이 누굴 것이냐라 생각해 보면은 푸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푸틴이 지금 5선에 성공하고 나서 지금 승기를 잡고 이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더 곤욕스러워지게 되면 여기에 전략적 지렛대를 가지는 측은 러시아가 되니까 그런 측에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 예. 한 번 더 작동하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저희가 이해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과연 언제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나 이걸 좀 이렇게 좀 짧게 아주 긴 역사지만 양국 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 여기에는 역사적, 이념적, 종교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네.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적개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또 중국이 대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측도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이민족을 정벌하고 신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지상 위의 왕국의 지경을 넓혀 나간다고 이 전쟁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양측 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모두 땅끝까지 신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면 이 지상에 천국이 도래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 민족의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자기들 편이 없어도 끝까지 갈 것이고 불리해도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걱정이 되는 전쟁이고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둘 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점이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란으로서 구체적으로 물러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이란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 아리아인으로서의 전통과 자의식이 여기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이슬람권 종주국으로서의 자존감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세 번째는 수니파와 차별되는 시아파로서의 정체성이 걸려 있어요. 이슬람 정통파는 아니거든요. 아랍 국가들하고 민족이 달라요. 근데 종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와이넷이라는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포털 사이트 가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비 너 왜 그러냐? 비비는 미국 스파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부끄럽다. 네. 배신자 비비다.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정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당하기 전에 쳐라. 비비야 꼬리를 흔들지 마라. 원자탄을 써라. 납치자 송환 안 하고 뭐하냐. 이 비비가 네타냐후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다른 것 떠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래버리면 이스라엘도 뭔가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재보복할 거냐 거의 관심이 쏠리는데 고통스러운 보복의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전명이 참 좋죠. 네. 예. 참 어떻게 이 작전명을 진실의 참 잘 약속에 대항하는 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보복인데 보복. 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물러난 적이 없어요. 선제 타격도 하고 보복도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건데 그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 공세로 공격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틀 동안 쓴 비용이 많게는 뭐 2조, 뭐 적게는 뭐 1조 6천억 정도가 돼요. 이틀 만에 이 정도 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떤 전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자 지구를 지금 현재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전비적인 문제가 또 있고 또 재밌는 건 아니죠. 그 이란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루트가 1,500km 정도 돼요. 이스라엘까지.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요르단군이 다 가세를 해서 중간중간에 감지도 해주고 유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외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보복을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제사회가 지금에 있는 전쟁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보복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보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전면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듣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전비적인 측면,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전쟁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작전 실시간 지금 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토성 보복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이제 큰 어떤 전면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할 거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할 그러니까 수 있죠. 이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안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뭐 분열이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역할이 네.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You gotta win, take a win. 이미 이겼다. 예. 승리를 챙겨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영사관 혹은 이제 군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을 공격을 당해서 장군을 포함한 장교가 7명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파편을 맞아서 이제 한 소녀가 병상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 외에 큰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겼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너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승리를 챙기라고 하고 굉장히 말리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300발 쐈으니까 우리도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의 약속, 진실은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을 보여주겠어.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이게 출발점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가자 지구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다는 점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느새 조금 관심 밖으로 벗어난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도 12월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지만은 가자 지구를 2등분한 상태에서 북부 지역에 대한 1단계 작전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남부 지역에 대한 2단계 작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올해 1월 달에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승리에 가까운 듯한 얘기를 하면서 기계화 부대가 아니라 이제 공수 부대 같은 경보병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승리가 됐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거거든요. 네. 반대로 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끈앞을 그다음에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가 있는데 하마스가 지금 너무 강력한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지리멸렬되게 되면 미래를 다시 도모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주면서 걔네 숨통을 틔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지상군이 작전을 지금 정지한 상태거든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가자 지구는 지금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전투를 계속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번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어떤 전면적인 작전이나 전투가 지금 중지된 상태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도 긴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외교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자, 또 우리가 공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네.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들의 피해를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네. 적극적으로 외교 채널, 군사 채널을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비태세 측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장거리 자폭 드론과 첨단 미사일을 섞어서 배합 전술을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복 작전을 이제 연기하거나 아니면 좀 주춤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북한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도발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움직이지 못한다. 네.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바닷길도 막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동유럽 쪽에 있는 하늘길이 다 막혀 있거든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미사일이나 자폭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분간은 위험지대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늘길이 또 한 지역이 막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같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보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살펴야 될 필요가 명분 있을 것 같아요.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리 때문이라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 참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네네. 자,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자, 저희 지금 녹화일이 4월 16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들어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